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이제 피임 방법들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네, 지뢰 사정 이런 거. 그렇죠. 교과서에도 사실 교과서에 봐도 지뢰 사정, 이제 체외 사정법 뭐 이렇게 해서 네. 피임 방법에 써져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를 비롯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거를 피임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 잠시만요. 교과서에도 네. 아나운서 발음네. 네. 교과서에도 지뢰 사정을 피임의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넘버링을 할 때 네. 피임 방법 중에 이제 체외 사정이나 뭐 주기법,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주기를 세는 거. 네, 그런 게 써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들의 실패율을 네. 보면 그냥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비의료인들은 이거를 피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뭐 가끔 이제 주기를 남자친구분들이 이제 카운트를 해 주시는 분들도 아주 섬세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주기를 따져서 이때 안전한 날이라고 네. 해서 하는데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한 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피임 방법 중에 성공률이 100%다 라고 말씀하신 방법은 사실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트너와 내가 둘 다 네. 서로 피임을 하면 성공률을 좀 그래도 그 성공률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사치까지 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전문 용어로 이제 더블 더치라고도 하고 네. 이중 피임이라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는데요. 더블 더치. 네, 더치페이처럼. 네, 더치페이. 네네네. 그래서 네, 더블 더치. 사실 이제 이게 한쪽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네. 환자분들이 이제 남자친구가 뭐 사정하기 직전에만 끼면 된다고 했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질 내 사정을 해도 질 내를 씻어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네네네. 또는 뭐 호르몬 피임을 하기 싫어서 네. 나는 그냥 뭐 피임약을 먹으면 또 난임이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그런 오해들을 이제 하고 계신 와중에도 네. 사실 이중 피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이제 쌍방이 책임을 져야 되는.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네.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콘돔을 끼기 싫어한다. 또는 나는 호르몬 관련된 피임을 하기 싫다. 또는 사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문제 중에도 하나인데 이 콘돔은 또 라텍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자분들 중에 라텍스 알러지가 있으면 콘돔을 또 못 쓰세요. 와, 통증이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라텍스 말고 다른 재질의 콘돔도 있습니다. 네, 라텍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재질의 콘돔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콘돔이 안 맞아서 못 쓰겠다. 여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못 쓰겠어요 라고 진료실에서 얘기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네네. 만약에 내가 못 쓰겠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맞는 꼭 뭐 생리통 약을 찾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콘돔을 정말 수십 가지의 콘돔이 있잖아요. 회사마다 콘돔이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는 콘돔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꼭 제가 외래에서 말씀드리는 게 콘돔 빼고는 사실 성매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콘돔 말고는 없어요. 피임 장치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다가 심는 거 임플라논 피하 이식법. 네, 여기. 임플라노? 네, 임플라논. 임플란트랑 같은 예, 뭐 거예요? 심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가끔 이 임플라논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여기다가 심으니까 누가 이렇게 딱 잡으면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요런 데 있는 저희 인대 느낌이거든요. 넣어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요? 딴 데도 있는데. 딴 데 넣어도 되는데. 딴 데 넣어도 돼요? 네, 피하에다가 이식하기에 사실 제일 좋고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 중에 이제 월경량이 너무 많고 월경통이 심한 분들은 요거를 또 하시기도 하고요. 산부인과 여자 의사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피임 방법이 자궁 내 호르몬 피임 장치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출산을 하지 않거나 뭐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 이런 자궁 내 호르몬 피임 장치를 삽입을 하면 뭐 난임이 된다, 문제가 된다 이런 오해 많이 하시는데요. 네. 미국이나 캐나다 소아과 학회에서는 사실 이거를 청소년기 여성들의 이제 피임 방법으로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시술 가능하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피임의 피임 장치에 대해서는 되게 안전하게 그럼요. 시술을 할 수 있고 네. 조금의 부작용은 네.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네. 부작용들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만 인터넷에 글을 쓰시거든요. 좋았다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글을 잘 안 써요. 이거 명언인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호르몬 피임 장치나 피임약의 부작용이 많으셨던 분들이 주로 나 이거 너무 불편했어 라고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단점이 부각이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 호르몬 피임 장치 같은 게 부작용이 많았다면 네. 여자 의사들이 안 했겠죠. 사실 서로 넣어주거든요. 저희 이제 막 병원 가서 나 그거 할 건데 해줘 하면 이제 가서 넣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네. 자, 부득이하게 피임하지 못해 긴급할 때 어떤 절차로 응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네. 뭐 사실 이제 낮 시간이라면 이제 산부인과나 뭐 이런 가까이 있는 1차 의료기관에 가셔서 응급피임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밤 시간이 문제인데 네. 밤 시간에 만약에 이런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 하시면 뭐 대학병원이든 어떤 응급실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응급실에 사실 응급피임을 위해서 오는 경우는 응급은 아니잖아요. 그 정말 사람의 생사를 다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이 낮 시간에 이용해서 많이 오시는데 응급피임약은 중요한 게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생리주기로 따졌을 때 배란 전에 드시는 이제 배란 전 타이밍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높은데 이제 배란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임신 실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임 실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주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은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사후피임약이 이제 응급피임약이죠. 네, 올바른 맞습니다. 용어는 이제 올바른 용어인가요 이게? 응급피임약이라고 저희가 응급피임약, 부르죠. 사후피임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후피임약, 응급피임약 이제 여성들의 몸에 안 좋다고 흔히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는 사전 피임약에 들어있는 호르몬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높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한 번에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좋냐 안 좋냐를 따지면 안 좋겠죠. 고용량의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안 좋겠지만 임신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응급 상황에는 당연히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응급피임약을 사실 처방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잔소리를 제일 길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응급피임약으로 한 번 내가 피임을 성공을 하면 또 오십니다. 왜냐면은 간단하잖아요. 한 번 먹으면 그냥 끝나네. 나 또 피임 성공했네. 이러면서 또 오세요.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몸에 고용량의 호르몬을 투입하는 그거를 얼마나 많이 실험을 해볼 수 있겠어요? 저기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한 15, 뭐, 이렇게. 혼내줘야 돼. 10번, 막 20번 이렇게 먹여보고 그런 임상 실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얼마나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두 번 먹은 거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근데 한 주기, 그러니까 내가 생리를 이번 주기가 있잖아요. 뭐 28일이라면 28일. 네, 그래서 그런 주기 내에 한두 번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복용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주기 내에 반복이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